갑자기 가운데 안 어제 씨 놀라서 뭘 사했는지 합시다. 그 뭐 너 생각? 사실 중간고사 좀 많이 놀았지. 아니요? 아직 부족해? 네. 부족해? 당연하죠. 3주 더 놀아야 돼. 그래 고기를 들면 안 떠. 우리 얘기야? 자 봅시다. 이제 그 근데 쌤이 지금 봤을 때는 시험에 전체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잘 친 사람은 이제 본인이 잘한 거고 우리 시험 자체는 저희 시험 너희도 안 쉬웠어. 그래요? 잘한 근데 거야. 저 중간 번호 드렸어요. 저도 중간 번호 틀렸어요. 똑같은 거 드렸어요. 그래서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야 마지막 틀렸으니까 마지막 마지막 안 틀렸는데? 맞았어? 19번? 맨 마지막. 아, 쌤한테 시험지 사진 좀 찍어서 아, 보내주면. 얘가 보낸대요. 얘가 저보다 더 좀. 아니 각자의 시험지를 보고 싶다는 다. 수연이도 찍어서 보내렴. 알았지? 틀리를 보고 싶으신 거지. 예인이도 찍어서 보내렴. 알았지? 아니 봐야지. 무슨 소리? 유진아 마음이 불편해도 꼭 보내야 된다. 알았지? 너 보냈어? 나는 그냥 시험지 찍었었어. 아 개성이죠 알아. 나 시험지 이렇게 나 헛동을 봤다. 아니 근데 쌤이 이제 상황을 확인을 해야지. 결국은 이게 그 예전에 그 잠깐 쌀짠 얘기를 하면 송윤아 너의 감성을 믿어볼게. 감성이요? 한성. 아니 이 자식아 너 악역 껴라. 와 네, 찍혔어요. 반성과 후회의 차이가 뭐야? 퀴즈. 사실 쌤도 잘 모르거든. 쌤은 이제 이걸 다 느낌으로 이런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타입이라서 뭔가 사전을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이제 반성과 후회의 차이. 송윤아 너는 저 중에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실래? 반성해야죠. 근데 후회는 좀 멍청해 보여. 이거 반성은 더 실행이야. 반성은 똑 부러주는 후회는. 이거 미련해. 그치. 사실은 이제 얘는 좀 괜찮은 의미가 조금 더 강하고 후회는 약간 미련이랑 연결되어서 조금 별론 것 같아, 맞지? 근데 이제 쌤도 시험 끝나고 나서 후회를 너무 많이 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반성이 없는 건 그냥 나쁘다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성했어 오늘 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생각하잖아. 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맞지? 그러니까 이제 그 반성을 하려면 사실 그 전에 정보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결과를 보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쌤도 이제 어쨌든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쌤이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쌤이 약간 좀 바빴다라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 뭐 실제로 바쁜 것도 있었겠지만 마음이 바쁘고 정신이 없고 이런 것도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너지를 클리어하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 어머나 눈이 마주쳐버렸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쌤이 질문 처리를 할 때도 너희들이 이제 수업 중에 쌤이 질문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계속 딜레이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리고 이제 또 전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는 또 소심쟁이라서 이제 쌤한테 겐톡으로 질문을 못 하고 이러는 경우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쌤도 뭐가 있냐면 이게 그 뭐지? 쌤 컴퓨터에 자료를 올리기에는 쌤 컴퓨터 이미 용량이 2테라인데 2테라가 꽉 차 있어 지금. 그것도 다 수학 관련 자료밖에 없어. 쌤 개인 자료는 거의 뭐 100개가 되나?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쌤도 손풀이 만들어 그냥 지워버리거든. 그냥 공중으로 날려버린단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 결국은 너무 비효율적이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쌤이
제미나이도 결제를 해놨단 말이야. 그럼 제미나이 결제하면 구글 드라이브 2테라를 줘. 그럼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그냥 쌤 손풀어 올려놓고 링크만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런 방식들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쌤 GP 지금 내가 그 AI를 유료 결제하는 게 3개거든. 와. 너무 부자. 부자는 아니고 그냥 좋다. 오 그래? 이렇게 하는 거. 좋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약간 제미나이 GPT랑 클로드랑. 근데 이제 어쨌든 제미나이가 제일 활용도가 낮아. 왜? 모르겠어. 표지 만들 때 재미나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밖에 안 표지는 이제 자주 안 만드니까.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이번에 쌤이 시험 끝나고 나도 어쨌든 시간 좀 있었잖아.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게 돈을 계속 내고 있는데 뭔가 근데 다른 사람들 들으면 진짜 기통차게 쓰는 사람들 좀 많거든. 그래서 좀 고민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고. 어쨌든 그리고 그 승우 쌤이나 은재 쌤이 과제 검사를 계속 해줬잖아, 맞지? 근데 걔네들도 한계가 있더라고. 무슨 한계가 있냐면 과제를 검사하면 지나간 것들에서 계속 액을 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그게 실제로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쌤이 만들고 있는 건 그냥 말 그대로 편의 그 자체를 위해서 만들었거든. 물론 이제 너희들이 하나하나 문제를 체크해야 되는 귀찮음은 있는데 쌤 봤을 때 그게 그렇다고 한 번 숙제 10분 이상 걸릴 것 같진 않아. 10분 언더로 걸릴 거거든. 그리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너희들이 그 과제가 얼마나 완결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볼 수 있어. 바로 한눈에 숫자가 다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쌤이 지금 이제 이번 거 하고 그 다음 걸로 계획하는 거는 오답 노트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거는 이제 다음 스텝이고 정 안 되면 이제 승 GPT라고 해야 되나? 승 PT라고 해야 어쨌든 시키면 되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바쁘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 잘 안 되고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쌤이 오답 노트에 대해서는 약간 그 물음표가 있긴 하거든. 얼마만큼 이제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되는 사람들도 사실 있긴 해서 약간의 고민은 있는 상태고 일단 쌤이 1번으로 생각하는 건 과제 검사가 그러니까 과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교재를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그 교재에 대해서 너희들이 피드백이 되는 것.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풀고 어쨌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쌤도 좀 더 책임감 있게 하고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 그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지. 여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성민아 반성하고 있지? 네. 얘네도 이렇게 두껍게 어렵죠? 자, 봅시다. 반성해야지. 자,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그 삼각함수 활용인데 네, 거기 이제 도형의 성질을 그냥 어차피 이게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 어차피 중학교 도형의 성질들은 결국 이제 그때 내가 얼마나 잘 떠올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 근데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막 시간을 길게 들여서 정리를 해준다고 더 잘 기억하는 건 꽤 많은 경우에 아니었어. 오늘 지루하기만 하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내용 체크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50페이지 봅시다. 50페이지. 첫 번째 평행선 나오면 무조건 뭐 하는 게 기본? 뭐가 기본일 것 같아? 동의각, 억각이 1번이 알았지? 괜찮니? 두 번째가 두 직선 사이 아니 그 전이 아니지. 두 번째가 닮음이 만들어져. 평행선 만들어지면 괜찮아? 세 번째가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각형 그냥 넘어갑시다. 중점 연결 정의 어차피 잘 알 거라고 믿을게. 꼭 알아야 됩니다. 각의등분선의 성질 이건 오히려 다 잘하더라고. 이거도 이거는 저거도 저거 이렇게 다 잘할 겁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뭐 직각삼각형에서 기타 매우 잘할 거고 그 수선의 발내리기에 쌤이 별표를 해놨는데 이거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알았지?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변의 길이 표현하는 거 다 잘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저것도 본능 영역 닮으면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거 뭐 고래공식 하는 거 다 알고 있지? 넘어갑시다. 그 다음 여섯 번째 52페이지 52페이지 그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 알고 있지? 중심각은 원주각의 몇 배?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지 맞지? 오케이. 그리고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뭐하다?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전부 다 일정하잖아, 맞지?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건 다 넘어갑시다. 중심 결정도 넘어가 있으면 일단은 나중에 시간 날 때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면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이제 보통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되면 어떤 이벤트가 생길까? 어떤 상황이 생기지? 사인은 같다. 맞지? 코사인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많이 쓰인다. 오케이? 많이 쓰인다. 자, 그 다음에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기 위한 조건 다 알고 있지? 쌤이 마트로식 하긴 한데 어쨌든 뭐 조림이다. 다 기억하고 있지? 거기 쌤이 그 7번 보면 각의 크기가 일정한 점들이 같이 써놨잖아, 맞지? 괜찮아? 정민이 다 알고 있는 거지? 부탁할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그 할선 정리, 접선 정리 이거 다 기억나? 쓰라 기억하고 있어? 그래. 우리 그 할선 정리라는 게 있는데 할선이 무슨 선이지? 쓰라 할복이 뭐야? 할복? 네? 할복. 할복. 배 이렇게 긋는 거. 그렇게 긋는 거 아니고 이렇게 긋는 거. 그 일본에서 그 사무라이 걔네들이 이제 자기의 그 충성심 혹은 자기의 옷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걔 옛날에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내 속을 보여주는 거지. 네? 목소리 어떻게 달라. 어디 그 그래 죽어. 그 자기가 자기 배를 그거 보여주면 뭐예요? 그럼 죽는 거지. 자기의 내장 나 그치 내장 보여주는 거야. 네? 내가 진짜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죽는 거야. 아니 너희 그 역사 시간에 안 배웠어? 네. 아예 안 듣는 아예 안 역사를 안 들어서. 저희 한국사 배우잖아요. 동아시아사 이런 거 안 배워? 그거 선택해야지. 되게 그 3학년 분도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사는 어쨌든 이제 그럴 때 배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에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로마에도 있긴 했나 봐. 그 엄청 소카토라는 사람이 있거든. 카토라는 사람 들어봤어? 스타카토? 어쨌든 이제 그 로마에 유명한 사람이 데카토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손자가 아마 소카토일 건데. 무슨 소리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그 뭐랄까 아마 첫 번째 카토라는 뜻으로 근데 한국에서 그걸 이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데카토 소카토 이야기하더라고. 나도 잘 몰라 스토리가. 상식이 완전. 근데 어쨌든 이제 소카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여튼 이제 정치적 그으로 승부를 벌였는데 졌어. 그래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이제 배를 쬐는데 안 죽어가지고 자기 내장을 패대기 쳤다는 이런 썰이 있더라고. 아니 그렇대. 대단히 생명력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랬나 봐. 안 죽었어요? 죽었어. 내장이 없는 내장. 빨리 안 죽었어. 열받아서 이렇게 패대기 쳤다는 썰이 있어. 아니 근데 이건 나도 이제 너무 이벤트성이 강해서 그래서 기억에 세게 남았어. 그렇잖아. 쬐으면 되지. 그걸 또 이렇게 패대기까지 치다니.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었다. 갑자기 이야기가 많이 새는데. 이야기가 많이 새는데. 할이 자르다 할이야. 그럼 선은 무슨 뭐겠어? 그러니까 자르는 선이야. 뭐를? 원을 자르는 선을 할선이라고 불러. 괜찮아? 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잘 기억한다고 혼자 속으로 말해버렸네.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맥락을 가지고 기억을 하면 이제 훨씬 더 잘 기억하니까. 우리가 이제 할선 정리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너희 전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에 있었거든. 원과 비례라는 단원 이름으로. 근데 너희 때 없어졌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럼 중학교 때 배웠다고 안 배웠다고? 안 배웠어. 근데 그러면 너희 앞에 교육 과정도 안 배우면 똑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고3들 근데 걔네들 교육 과정 수능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 무슨 뜻이겠어?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증명이 1초 컷. 순 5가고 한 5초 컷이거든.
이제 알아야 되겠지. 왜냐면 그 유도가 어렵지 않아서 너무 어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봅시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고 이거는 그냥 원 내부의 한 점에서 만나는 걸 그은 거고 특별히 모양을 이쁘게 만들려고 한 건 없어. 알았지? 아무 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그러니까 원 밖의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원 내부의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야. 그래서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성립하냐면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성립하는 거예요. PC 곱하기 PD가 성립하는 거예요.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괜찮니? 이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시 PA 곱하기 PC 곱하기 P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또 꽤 나오는 편에 속하니까 알고 있도록 합시다. 증명도 엄청 간단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5초 컷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보조선 긋고 이렇게 보조선 그으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 보여? 왜 닮음일까? 원주각, 막곡지각 뭐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같을 거고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그리고 이 각과 이 각이 또 뭐야? 막곡지각이지. 물론 나머지 각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어쨌든 근데 보통 원주각 하나, 막곡지각 하나로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괜찮지? 이렇게. 자, 그래서 두 삼각형의 닮음이라서 비례식 세우면 바로 이게 만들어지고요. 여기는 보통 보조선을 이렇게 긋는데 그럼 이 친구가 원주각, 공통각. 그래서 삼각형 PAD랑 PCB랑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저것도 비례식 하면 저거 나와. 어쨌든 알고 있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접선 정리인데 접선 정리는 그냥 할선 정리의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원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여기가 P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T입니다. 접선을 탄젠트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 나도 정확하게 어원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T 제곱은 P 곱하기 PB라는 성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똑같은 그림에서 이 선분 PD를 그냥 쭉 내리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느낌으로 생각해도 괜찮아.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이렇게 삼각형 그리게 되면 저거 닮음인가? 내가 저기 안 적은 것 같아. 저편각의 성질 메모해 놓으십시오. 저편각. 옆에다가 따로 적어 놓으십시오. 저편각 기억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성질이라고 알고 있니? 중학교 때 이거 나오잖아. 맞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야 이렇게 하나도 모르는 표정으로 쓰는 거 봤니? 기억하고 있어? 네. 여기 이 각이랑 크게 같지 맞지? 그래서 저것도 닮음 쓰면 똑같이 저렇게 유도가 됩니다. 알고 있었지? 지금도 닮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꼭 알아두십시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 뭐 기본 보조선은 이제 100만 5천 번 정도 이야기해서 다들 잘 알 겁니다. 넘어갈게. 그 다음에 다음 질문 가게 되면 이제 삼각형 오심이라고 나왔는데 오심이 뭔지 아니? 이런 말해봐. 말해봐. 아는 거만 말해봐. 5개 중에 내심, 외심, 무기중심. 또 나머지 두 개랑 하인이가 아는 걸 기억. 오케이. 오, 그래. 5개. 오케이. 근데 이제 방심이랑. 그치. 방심하면 안 된다고 맨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하는 거야. 모든 쌤이 다 이걸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 나머지는 수심.
그지? 아까 쌤이 사실 이제 나도 좀 이번에 주말에 좀 바빠서 동생들이 이제 시간차 공격하면서 올라왔거든 지금. 그래서 쌤이 오형제 중 장난인 거 이야기했지. 근데 이제 이번에 주말에 5호기 5째가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이번 지금 4호기가 올라와 있어. 선생님 외국에 산다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3호기는 지금 사옥이요? 호주에 있어. 뭐 오케이. 어쨌든 이제 4호기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걔가 그 완전 아재 개그의 그냥 끝판왕이더라고. 선생님보다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출근할 때 그냥 메가커피 들러서 커피 하나 사간다니까 메가 필요해? 뭐 이러더라고. 네? 내가? 메가 필요하냐고. 오케이. 네네 맞는데 그래서 호 이랬어. 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여줬겠습니다, 선생님. 보여줬어요. 걔는 근데 이 사회 적응력이 어마어마해서 여기 갖다 놔도 잘 놀 걸.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약간 좀 튀어, 많이 튀어. 그러니까 능력자 여러 가지 면에. 어쨌든 뭐 몇 살쯤에 그분 4살? 쌤들 동생분들은 다 한 결혼. 살씩 위로는 연년생이야. 대박 동생분들 다 결혼하신 거예요? 굳이 또 그거를 또 말씀하셔서 또 마음을 아프게. 어쨌든 봅시다. 자, 봅시다. 하여튼 오심이 있는데 오심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방심은 교육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고 나머지 것들은 직접적이 되었던 이제 간접적이 되었던 다 이제 나옵니다. 시험에서 이제 수심에 대해서는 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1 내신까지가 끝인 것 같고 고 이후로는 외심, 내심, 무기능심만 나온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잘해야 돼. 뭐 어쩔 수가 없다. 다시 말할게. 매우 잘해야 돼. 매우 잘해. 근데 중학교 성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 나오는 성질들이 있는 그 패턴들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정의가 뭔지, 근데 사실 이 정의가 바뀌어버려서 조금 덜 중요해졌고 그 작도법이라고 표현을 바꿔야 되더라고 지금은. 그러니까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이 뭐니, 내심을 작도하는 방법이 뭐니, 무기능심을 작도하는 방법이 뭐니,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네, 알고 있겠지? 혹시 내심 기억해? 내심? 내심? 방금 쓰라 말한 거야. 기억나? 네?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지. 이게 많이 중요해, 많이 중요해. 저안 말했는데. 유리가 안 했어? 어쨌든 많이 중요합니다, 작도법.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성질. 특히 이제 내심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내심은. 그 다음에 뭐 무기중심은 사실 너희들이 잘 아는 거 있잖아. 2대1 하고 이제 3등분 되고 6등분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더 중요해. 그것만 알아도 충분히 괜찮아. 무기중심. 플러스 알파의 뭔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고 넘어갑시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중학교 교육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안 걸렸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1 강의 다루는 건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과 이제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세 가지거든. 자, 이제 사인 법칙부터 해봅시다. 사인 법칙은 이제 어떻게 하지? 왜 저번에 여기를 V하기 먼저 확인해야 되는구나. 자, 잠깐만.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이제 삼각형의 6요소라는 게 있거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 세 개랑 변의 길이? 변 세 개를 보통 이제 6요소라고 부릅니다. 변의 길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낫거든요. 이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기가 A면 여기는 뭐라고 쓴다고? 스몰 A 맞지? 여기가 B면 여기 스몰 B, 여기가 C면 여기 스몰 C라고 쓰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스몰 A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변 BC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거 관계가 어때 보니까? BC에 없는 게 여기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저걸 BC라고 줬을 때 내가 스몰 A로 고치면, 그러니까 사실 쌤은 그렇거든. 내가 그런가? 어쨌든 문제 풀 때 문자 2개보다 1개가 편해.
이제 한 번 쓰고 말 건 몰라도 여러 번 쓸 거면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바꿔 쓰는데 이제 문제에서 정보를 이렇게 주게 되면 아 얘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을 빨리 알아보는 요령 중에 하나가 요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좀 빨리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사실 뭘 하기 위한 도구냐면 이 6개 중 3개 이상이 주어지면 나머지를 결정하는 게 주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서 1번 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하고자 하는 행동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은 3개 이상이 주어질 겁니다. 사실 근데 3개가 주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 왜냐하면 각의 크기가 3개 주어진다고 해서 삼각형이 결정되나? 닮음인 삼각형 무한히 많잖아, 맞지? 그러니까 길이가 하나 주어져야지만 사실은 3개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3개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삼각형 결정 조건과 사실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해요. 삼각형 결정 조건이 뭐였지? S, S, S. 그다음에 S, A, S, A, S, A 맞지? 그러니까 그들이 주어지게 되면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 근데 각 2개랑 변 1개가 주어지면 무조건 삼각형이 결정될까? 정리는 어떨 것 같아? 각 2개랑 변 1개가 주어지면 무조건 결정될까? 왜냐면 그게 이제 ASA처럼 변을 끼고 있는 각이 주어지면 결정돼. 근데 그 각이 변을 끼고 있는 각이 아니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사실. 쌤이 한국말 잘 못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뭐 30도고 그다음 B가 아닌가? 결정되나? 각이 2개면? 변이 그치 각은 그 나머지 3개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무조건 결정되네. 이건 쌤이 잘못 말한 거다. 맞지? 쌤이 잘못 말한 거다. SAS에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사이 각이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어. 이건 쌤이 잘못 말한 거야. 그럼 예를 들 필요가 없지. 넘어갑시다. 어쨌든 자 이제 그럼 사인 법칙 할게.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이제 여기에다가 뭐가 있어? 우리가 이 원을 뭐라고 부르지? 외적 원이라고 부르겠지. 자 그리고 연결하게 되면 요 친구 우리가 이제 라지 R이라고 쓸 겁니다. 외적을 반지름을 관례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이 뭐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ER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알아야 되는 건 일반적으로 3가지거든. 첫 번째가 뭐지?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지? 세 번째가 뭐지? 일단 두 번째를 보통 쓰는 외적 원을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너희 그 외적 원에 대해서 아는 공식이 뭐가 있을까? 뭐 중학교 공식 뭐 있던 것 같더라고. 근데 쌤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쌤이 기억이 안 난다는 무슨 뜻이지? 안 쓴다니까 고등학교에서.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결국 고등학교에서 쓰이는 거 뭐밖에 없다는 얘기야? 사인 법칙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외적은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 쓰는 거라고? 사인 법칙 쓰는 거라고. 이렇게 일단 그게 기본이야. 그다음에 첫 번째 얘는 뭐지? 얘는 식의 형태를 보니까 일단 먼저 삼각형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면 이런 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저 4개 중에 저 등식을 구성한 4개 중에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가 구해지겠다, 맞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사실은 ASA도 괜찮고 SAS도 괜찮은데 보통은 이제 뭐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하냐면 ASA 조건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SAS로 가게 되면 코사인 법칙으로 많이 넘어가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ASA가 주어지게 되면 이제 사인 법칙으로 가더라. 이건 굳이 쓸 필요 없지. 지금 사인 법칙 활용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특별히 이들 요 생긴 걸 보니까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아까 여기 유교소 이야기에서 내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띠딩? 효과는 왜 맞지?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 이 질문을 했었잖아. 각 A가 마주보는 변을 스몰 a라고 쓰기로 한 거지. 스몰 b가 그러니까 이게 변 b가 마주보는 각이 뭐가 되는 거야? 각 b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등식을 보면 어떤 게 보여? 그렇지. 마주보는 변과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더라라는 거야. 이거 중요하지? 그 너희들이 이제 그 꾀겐 이거 쓰더라고. 꾀충 하면 되나? 아니 너 혹시 혼자 있을 때 그거 쓰면 내가 꼬박 세게 때려버린다, 알지? 꾀충 이러고 다니면 안 돼, 알지? 자 어쨌든 예.
저 바보 아니야, 알았지? 자, 하여튼. 자,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등식 자체를 보면 이 우리가 여기까지 식의 구조를 보통 뭐라고 부르지? 연비라고 부르잖아, 맞지? 그 우리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저렇게 쓰는 걸 저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 맞지? 다 했었어.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었어.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코로나 그였더라고. 그래서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지를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교육과정을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5학년이 비었더라고. 아무 맞지? 기억이 없어, 진짜. 수연이도 그랬어? 그 누가 이야기해줬는데? 그 학교 쌤이 그 줌 틀어놓고 이제 영상 틀어주고 영상 끝날 때까지 자면서 코 골다가 민재가 이야기했다. 민재가. 너도 그랬어? 어.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이해는 합니다, 알았지? 이해는 내가 해야 돼, 맞지? 이게 코로나는 거의 국가적 재난이었으니까, 세계적 재난이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알아줘, 이제 알았지? 알아줘. 근데 약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언제 코로나였던 애들이 사격이 제일 클까? 저희도 완전 어릴 때. 완전 어릴 때는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상관없지. 아니 저희보다 한 명 민가가 막. 근데 저희는 그래도 사실 괜찮은 게 놀 때 다 놀았는데 아마 08년생. 하나. 너희 앞에가? 네. 아니 08년생이 이거 탄성돼가지고. 근데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일 심했으니까 그때 당시 초6, 중3 뭐 이런 애 제일 심했어. 자, 여튼 이제 일단 알아두자. 그래서 이제 변의 너가 길이의 B가 길이의 B가 이제 사인의 B와 같다. 그래서냐고 보통 이제 변비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방학 때 했잖아. 지금 변비. 진짜? 변비 사이즈 했었어. 변비 사이즈. 변비는 사이즈. 여기 그 A 대 B 대 C니까 B 두 개 합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랑 B분의 A는 B분의 B는 F분의 C랑 같다는 거. 어려운 걸 초등학생 늘 묶었는데도 기억. B와 비율이라는 단원이 있어. 6학년 때 있어. 저 근데 6학년도 비었어요. 6학년도 비었어요. 내조과 내조과. 자, 아직도 뭐 저런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 여튼 이제 저거고 일단 이제 요거 세 개가 이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어쨌든 수업 준비해서 문제 풀면서 이제 내가 이런 생각 많이 하는구나라고 본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사인이 같다라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사인의 값이 같다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떤 도형에서? 각이 같은 경우 있겠지. 각의 크기가 같은 게 있지. 각의 크기가 같다. 또 더해서 180. 그렇지. 더해서 180도. 합이 180도의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두 각의 합이 180도의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원과 엮여있는 도형을 주로 보게 되거든. 그래서 원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제 이 각과 이 각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지? 대각. 오, 맞아. 네 대각이라고 불러. 대각은 대는 마주보다는 의미고 뇌자는 안쪽 뇌자야. 그러니까 안에서 마주보는 각이라는 의미야. 오케이? 이거 둘이 합이 180도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주어지거든. 이를테면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삼각형이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보조선 하나 더 이렇게 그었다고 쳐. 이렇게 되면 요 각과 요 각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 또 더해서 180도가 되지. 그러니까 저런 모양도 꽤 많이 만들어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제 두 원이 주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사인이 같다고 약간 갭이 있긴 하겠군요. 요거는 약간 이제 별개의 얘기입니다. 두 원이 있는데 한 현을 공유하는 거예요.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원이 이렇게 있는데 한 현을 공유한대. 현을. 이 현을 공유한대.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이렇게 삼각형이 이제 두 개가 생기거든. 그럼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생길까? 그러니까 이 친구의 요 사인 값과 이 친구의 요 사인 값의 비와 이 삼각형의 외접원과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같겠지. 괜찮니? 그러니까 내가 요걸 L이라고 잡으면 여기를 뭐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원래 이제 R1 대 R2라고 하자. 이 작은 쪽을 R1, 큰 쪽을 R2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R1이 뭐야? 2분의 1 곱하기 사인 알파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맞지?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사인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선생님이 말해놓고 보니까 약간 틀리게 말하긴 했다, 맞지? 비가 같은 게 아니고 역수의 비가 같은 거겠지, 맞지? 그렇게 말하긴 해야 되겠어.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사인 법칙이 활용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걸 다 사실은 인지하고 있어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이 문제를 풀면서 이 상황이 아 이걸 써야 되는구나, 저걸 써야 되는구나 계속 생각해내야 돼. 도형이 어렵냐? 어렵잖아. 혹시 도형 쉬워? 그 쌤이 지금까지 학생들 물으면 중학교 때 1학기가 편행이 2학기가 편행이 물으면 90%는 1학기였어. 90%. 1학기 수학이 좀 더 나왔다고. 중1이요? 2학기는 아니 2학기는 우리 1학기 때는 보통 이제 방정식 그 다음에 뭐 함수 뭐 이런 거 하고 상대적으로 식으로 떨어지는 거 많이 하고 2학기 때는 뭐 했어? 도형, 확률 이런 거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학기가 1학기보다 편했다고 하는 학생들은 진짜 거의 9대 1이야. 보통은 도형을 훨씬 더 힘들어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쌤은 어느 정도로 외우는 게 많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최소한 의도적으로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 저런 접근이 이루어지더라는 인지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 이제 떠오르지 시험면에서 혹은 과제할 때.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혹시 빼먹은 얘기가 있는지를 가볍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이따가 문제 좀 풀고. 자, 근데 뭐 기본 사인 법칙 문제는 매우 잘 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22번을 딱 1분의 시간 주겠습니다. 해보시죠. 1122번. 무법이 이건 무법이 있어요? 그거는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아, 즉 각이 알파 베타 아니구나. 같은 거. 그 혹시 힌트가 필요한 사람은 이 친구를 보면 좋습니다. 의도하진 않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딱 저거 활용하는 이유. 자, 봅시다. 여기를 세타,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잡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중요하군요. 마주보는 이라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게 이렇게 주어진 거 보여? 맞지?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해내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아,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우리는 사인 세타분의 8이랑 사인 알파분의 여기가 n인가? pn이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사인 세타분의
다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같지 않았지? 분의 6은 사인 베타 분의 bm bm 어차피 또 같은 거 bm 이렇게 써도 괜찮지.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발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발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진짜 완전 너희가 시너지에 이거 쓰는 문제 몇 문제 있을 것 같아? 다 합쳐서 한 두세 문제? 근데 저런 아이디어를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질문 있어? 그러니까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쌤이 진짜 좀 이렇게 중요도가 낮아 보이는 약간 지엽적인 얘기잖아. 근데 그 지엽적인 얘기들을 다 알아야 결국 문제를 의미 있게 풀어 나갈 수 있어. 약간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해. 좀 넓이로 풀 수 있는. 응? 넓이로? 오, 넓이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윗변의 길이 같아서 맞지? 오, 이게 더 괜찮은데? 지금은 8 곱하기 우리가 AM을 X라고 잡게 되면 X 곱하기 사인 알파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베타. 이거 쌤도 생각을 못 해봤어. 그럼 이제 사인 알파 분의 사인 베타 그냥 바로 나와버리지 않았지? 얘가 더 멋있다. 근데 이제 약간 변명을 하자면 쌤 이제 이 사인 법칙의 활용 느낌으로 이렇게 진짜. 훨씬 낫다. 너무 또 이렇게 구박하지 말고 알지? 이렇게 선생님 이제 사인 법칙 단원이니까. 내가 뒤에 조금 이따 절기하게 자, 잠깐 괜찮나? 지금 이야기가 훨씬 좋아. 다른 친구들도 같이 듣게. 훨씬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하는 게 더 낫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두 삼각형이 밑변의 길이도 높이도 같아서 넓이가 같게 되는 거죠, 맞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맞지? 이렇게 의도 자체가 이거였긴 해서. 근데 쌤이 약간 예전에 한번 내가 마플 교과서 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쌤도 예전에 그 넓이로 풀면 좀 간단해지는 문제를 굳이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풀려고 하다가 엄청 고생한 적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넓이 옵션에 대해서 생각을 열어두는 건 매우 좋은 태도입니다. 정말 좋은 태도입니다.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27번을 잠깐 고민해 볼게요. 1127. 자,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어쨌든 사인 법칙이 옵션이잖아, 맞지?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쓸 때는 뭐가 중요한 워딩인 것 같아? 마주 번원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B 길이에 뭘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맞지? AB가 마주 보는 각이 누구야? 여기.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편의상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분의 AB는 사인 30도 즉 2분의 1분의 5가 되는 거잖아, 맞지? 따라서 AB는 10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네. 이게 언제 최대겠어? 사인이 최대일 때 최대가 되겠지. 사인이 최대값이 얼마야? 1이요. 그래, 최대값은 10이다 이렇게 얘기해.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근데 얘를 이제 기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임의의 원에 대해서 뭘 항상 선택할 수 있지? 외접원을 선택할 수 있잖아, 맞지? 유일하게 존재하니까, 맞지?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원의 지름이 얼마지? 사실 이거잖아, 맞지? 2 라지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름이 10인 거야. 그러면 이 원의 내접한 원의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고개를 못 든다 지금. 자, 어쨌든 자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최대일 때는 언제겠어? 한 변의 길이는 지름일 때 최대일 거 아니야. 지름 값이 10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그 다음에 자, 1130. 근데 쌤이 지금 단순 계산 문제는 안 하고 있어서 그래, 알았지? 단순 계산 문제는 쉽습니다. 자, 1133번 보겠습니다. 1133입니다. 이건 좀 많이 유명한 문제라서 다음에는 잘 하긴 해야 돼. 아, 그러고 보니까 겨울방학 때 풀기는 했습니다. 워낙 문제집마다 다 들어있어서. 자, 이거는 그냥 바로 풀이하겠습니다. 그 뭐지? 일단 우리가 요 길이 여기가 이름이 뭐야? Q랑 R? Q랑 R? 선분 QR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내가 어쨌든 지금 우리는 최소한 지금의 우리는 얘가 사인 법칙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 QR이 마주보는 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조금 자연스러운 접근일 것 같거든.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 마주보는 각이 이 친구랑 두개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 각의 크기가 지금 얼마지? 3. 아니, 그 정확히는 저 각에 대한 사인 값이 얼마지? 사인 값. 5분의 3이 되겠지, 않지? 사인 값이 5분의 3일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5분의 3분의 QR이 이제 무언가가 될 거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 무언가가 뭐지? 삼각형 저기가 이름 뭐야? AQR의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지름이 들어가는 거거든. 이 라지알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외접원이 뭐지? 지금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원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여기가 뭐가 돼? 지름이 될 거야 반드시. 그래서 여기가 6이 되는 거지, 지름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그 뭐지? 잠깐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선우가 쌤도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게 되면 그게 반드시 이 원이 되거든. 그리고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친구도 이 점도 반드시 그 원 위에 있을 거야. 그래서 저 친구가 지름이 된다고 보장할 수 있어. 다시.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어떤 직각삼각형이 적당히 이렇게 있다고 치자. 뭐야?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게 차라리. 어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이 직각삼각형을 외접원을 그리게 되면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지? 지름이 되잖아, 맞지? 근데 내가 이렇게 연결하게 돼서 이 결과가 직각이라면 요 점도 어느 원 위에 있어? 저 녹색 원 위에 존재하겠지. 지금 저 상황을 보게 되면 내가 먼저 여기는 A니까 AQP를 지나는 원을 그리자. 그럼 그게 녹색 원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원 위에 반드시 누가 있을 수밖에 없어? R이 있을 수밖에 없어. 따라서 AQR이 이 원의 내적 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적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AQR의 외적 원이 바로 저 녹색 원이다라는 얘기야. 괜찮아? 논리가 이해됐어? 정밀 안녕. 이해된 거 맞아? 현진도 괜찮네. 그래서 요 친구 6이 뭐더라? 6이 바로 이 원의 이 녹색 원의 이제 지름이 되더라. 따라서 사인 법칙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풀이 몇 줄이야? 한 줄이잖아, 맞지? 근데 그러니까 결국 지식으로 알고 있기만 하면 저건 그냥 주는 문제인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136번을 하겠습니다.
그림을 뭐 적당히 그려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이렇게 주어진 상태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각이 2분의 파이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뭐 90도보다 적당히 크게 그렸습니다. 또 AB의 길이가 AC의 길이가 B가 루트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쓰는 건 이제 루트 2 동그라미 여기 1 동그라미 이렇게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A에서 수선의 발레리고 그 점을 H라고 하고 그 길을 E라고 하지. 그 다음에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래. 그러면 이제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 그러면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이 라지 R이 50파이니까 5루트 2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시작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잠깐만 고민 지금 뭔가 정도가 하나 부족한데 잠깐만 고민을 하겠습니다. 약간 구닥이고 빠르게 안 떠오르는군요. 잠깐만 기억이 안 납니다. 오케이. 자, 여튼 이게 쌤이 풀어놓고 설명을 안 해놓거든. 쌤이 풀이한 거다.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 생각했는지가 지금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푼 사람? 고민을 안 하고 있었니? 자, 그림 풀었어? 이게 약간 어렵습니다.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쌤도 고민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좀 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어? 사인 법칙을 하고 있어. 결국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 친구를 가지고 접근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제 뭘 이용해서 사인을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사실 맞거든. 근데 이 친구는 뭐가 가능해버리냐면 사인 우리가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하면 뭐야? 이 각에 대한 사인이 만들어지지. 그다음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각에 대한 사인이 만들어지잖아. 둘 중에 아무거나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괜찮니? 저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를 루트 2K라고 할게. 그럼 이 길은 뭐가 되지? K가 되지. 그러면 내가 사인 B라고 하게 되면 사인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사인 B는 어떻게 돼? 사인 B는 어떻게 돼?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지금? 직각. 그럼 뭐 그래 뭐? 루트 2K 분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난 이 사인을 알았네? 그다음 뭐 하겠어? 마주보는 변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루트 2K 분의 2분의 K가 뭐야? 2라지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K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서 K가 구해지겠지. K 구해지면 BH 끝나는 거. 괜찮지? 그러니까 이제 쌤도 똑같아. 그 뭐지? 약간 조각 모음 같은 느낌이잖아, 맞지? 결국은 우리한테 주어진 도구는 뭐?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을 쓰려면 뭐가 필요해? 사인이 필요하고 기왕이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필요하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제 그걸 엮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손이 자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지? 지금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려면 어쨌든 뭐가 필요해? 마주보는 변과 각이 필요한 거잖아. 특히 각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 사인이 필요하잖아. 그래야 사인 법칙 쓸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 잘 봤더니 이 친구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이 길이 분의 이 길이가 뭐야? 사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인 b를 구하게 되면 그냥 루트 2k분의 2가 된 거야. 맞지? 그 다음 뭐야? 사인 b분의 b. 얘가 지금 마주보는 변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루트 2k분의 2분의 즉 사인 b분의 b를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돼? 2라지야. 여기 아까 라지아는 구해놨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k 값이 딱 구해져. 그럼 k 값이 구하면 이 길이가 구해지고 이 길이 구하면 이거랑 이거랑 뭐 하면 돼? 다 하면 이 길이 구해지겠지. 그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아? 오케이. 잘 이해했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의 b는 뭐의 b와 같다고? 변의 길이의 b와 같다고? 이제 그걸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 사인 a분의 a는 2r이면 사인 a는 뭐랑 같지? 2r분의 a랑 같잖아, 맞지? 근데 만약 문제에서 사인 a는 사인 b라고 주어지면 얘는 우리가 어떤 의도로 받아들이면 될까라는 거야. 사실은 좀 두 가지긴 한데 원래는. 근데 물론 이제 두 가지 안 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긴 하겠지, 맞지? 근데 이게 각 A, B, C가 모두 삼각형의 내각이다. 삼각형의 내각이다라고 주어지게 되면 이때는 의미가 그냥 하나로 줄어들지. 뭐랑 같다? A랑 B랑 같다. 그러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어때야 되겠어?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봐도 괜찮다는 얘기야. 2R분의 A는 2R분의 이렇게 봐도 괜찮다는 거지. 방금 이게 된다고 했으니까. 분모에 어떻게 돼? 2R이랑 얘랑 약분되니까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만약 이런 구조가 항상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도 괜찮은 거야? 문제에서 등식의 좌변 우변에 주어진 사인의 개수가 같으면 사인 A를 A로 바꿔 써도 괜찮다는 거지. 어떤 말인지 알겠어? 쌤이 그냥 저렇게 생략해서 쓸 거거든. 그냥 사인 A 나오면 A로 바꿔 쓸 거야. 근데 거기를 뭐가 생략돼 있어? 2R분의 A에서 2R을 약분하는 과정을 생략한 거야. 오케이? 자, 물론 그거는 이제 좌변 우변의 그 사인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지 않지. 곱해진 사인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한 7, 8%는 그렇게 주어져. 그래야 식이 이쁘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 보는 겁니다. 자, 일단 1143번 봅시다. 1143번. 자, 기억은 맞을까 틀릴까? 기억은 이제 변의 길이가 길면 코사인이 줄어드나? 아, 코사인이 커지나? 코사인이 줄어들지, 맞지? 왜냐하면 이제 변의 길이는 사인에 비례하잖아, 맞지? 근데 사인이 커지면 코사인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 맞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냥 수많은 발레를 만들 수 있어. 자, 니은 봅시다, 니은. 니은은 어때? 저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B 더하기 C가 A보다 크니 이렇게 묻는 거지.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무조건 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자, D급 봅시다. 각 B가 90도면 사인 제곱 B는 즉 P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라고 묻는 걸로 보인다고 맞지? 그럼 이제 참 이렇게 가야겠다는 얘기. 결국 좌변의 사인의 개수와 우변의 사인의 개수, 곱해진 사인의 개수가 같으면 그냥 변의 길이를 바꿔서 풀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쌤이 사인 법칙만 끝나면 좀 쉬워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인 법칙이 안 끝나지? 자,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